1976년 병진생 용띠분들 중에 요즘 들어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왜 결과는 늘 한 박자씩 늦게 오는 걸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운 구조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은 1976년 병진생 용띠를 타고나신 분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병진생 용띠는 움직여야 풀리는 운을 타고났고 2026년은 그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는 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올해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 감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1976년생에게 다시 오지 않을 흐름 전환의 해입니다. 50대 초반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는 시기에 맞닥뜨린 이 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뒤 그때 제대로 준비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때 알아채서 다행이었다라고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2026년 내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기준점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상담실에서의 복채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76년 병진생의 기본 성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의 구조는 화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형태입니다. 화의 특성은 명확합니다. 빠르고 강하고 확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띠라는 상징 자체가 이미 상승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생은 보통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고 시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젊을 때부터 책임을 일찍 지게 됩니다. 가족의 기둥이 되거나 직장에서 중심 역할을 맡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남들보다 빨리 무게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초반이 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많은 걸 이뤄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싶으면서도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녀 학비, 부모님 병환, 사업빚,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눌러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과하면 그릇이 깨진다는 겁니다. 화라는 건 불입니다.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조절하지 않으면 주변까지 태워버립니다. 1976년생 중에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혼자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화 기운이 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타협을 못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천간은 병, 지지는 오입니다. 둘 다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화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1976년생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있던 화 에너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 에너지가 만나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비슷한 기운이 겹치는 겁니다. 비겁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추진력이 되고 잘못 쓰면 과열이 됩니다. 경쟁이 생기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에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직급의 동료, 비슷한 업종의 경쟁자, 같은 나이대의 친구나 형제, 심지어는 배우자와도 힘겨루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기운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해야말로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셨던 분, 이직을 고민하셨던 분, 부동산을 정리하려던 분, 이런 분들에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결국 운은 쓰기 나름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가 쥐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운이 강해진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걸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색입니다. 수와 목 계열의 색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금속입니다. 특정 금속을 몸에 지니거나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원석입니다. 에너지 조율에 도움이 되는 특정 원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들은 도구입니다. 보장이 아닙니다. 운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운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생활 속 기준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월별 운세를 설명하면서 각 물건의 사용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초반 1월부터 3월까지는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76년생은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리를 사고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초반은 화 기운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오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을 밟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 재물 관련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 확장, 파트너십 같은 것들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조건도 그럴듯하고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싶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겉과 속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조건이 애매하거나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거나 중간에 누군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입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큰 계약이나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최소 2주는 끌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재촉한다면 그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기운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동료, 친구, 가족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976년생은 원래 논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지만 이 시기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 쪽에서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화가 과하면 열이 오릅니다. 두통, 소화불량, 수면 장애 같은 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1, 3월은 날씨가 추운 시기인데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몸은 차가운데 속은 뜨거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보약을 먹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 담백한 식사,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는 2번, 3번 읽고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건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계열의 소품을 활용하세요. 수 기운을 가진 색입니다. 화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 핸드폰 케이스, 차량 내부 소품, 사무실 책상 위 소품 등 자주 보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지금은 진정할 때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구독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1월에 큰 계약 제안이 들어왔는데 뭔가 찝찝해서 일주일을 끌었답니다. 그 사이 상대방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고 계약은 자연스럽게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때 서둘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춘 선택이 손실을 막은 겁니다.
이분이 검은색 소품을 써서 계약을 막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천천히 가자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3월은 멈추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기고 싶어도 양보해야 합니다. 쓰고 싶어도 아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잘 넘기면 4월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시작됩니다. 4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초반에 혼란이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기회 구간입니다. 재물 이동이 생기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관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4, 6월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입니다. 부동산, 사업, 프리랜서 계약 등 중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3월에는 제안이 들어와도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4, 6월은 다릅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제안은 13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타이밍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건을 꼼꼼히 따지되 지나치게 욕심내지 마세요.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협상한다면 100을 다 가져가려 하지 말고 70, 80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6년생은 원래 협상을 잘합니다. 조건을 끝까지 파고들고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 능력을 70%만 쓰세요. 나머지 30%는 상대방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게 나중에 더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무상 파트너, 멘토, 때로는 이성관계까지 포함됩니다. 1976년생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4, 6월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배, 부하 직원, 자녀 친구,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겉모습보다 본질을 보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 보이는 제안이 다 진짜는 아닙니다. 최소 2, 3번은 만나보고 주변 평판도 확인하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건강 회복입니다. 13월에 무리했던 분들은 이 시기에 몸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에너지도 안정되면서 체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운동, 식이 조절, 수면 패턴 정리 등을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해서 매일 가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이런 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30분 걷기, 저녁 8시 이후 금식, 밤 11시 전 취침,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 2번째 물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리 또는 황동 소재의 팔찌, 반지, 열쇠고리를 착용하세요. 금 기운을 가진 금속입니다. 화생토, 토생금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과한 화를 토로 흘려보내고 그걸 금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입니다. 단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정리할 때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한 구독자분이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5월에 오랫동안 끌어오던 사업건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까지도 마음이 불안했답니다. 상대방은 좋은 사람 같은데 조건도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팔찌를 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신기하게 머릿속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조건을 차분하게 조율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만족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팔찌가 계약을 성사시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 6월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으려면 마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흐름이 옵니다. 이 시기를 잘 쓰면 하반기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고비 구간입니다. 앞서 4, 6월에 뭔가 성과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그걸 지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명리학에서 이 시기를 겁제작용이 강해지는 때로 봅니다. 겁제란 뭘까요? 나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내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자, 시기하는 사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후배가 내 자리를 넘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나이도 젊고 회사에서 밀어주는 후배가 있다면 79월에 그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파트너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거나 역할 분담이 흔들리거나 약속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형제 간의 부모님 유산 문제가 불거지거나 자녀가 반항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9월에 주의해야 할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말입니다. 화가 과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조심하세요. 익숙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맞잖아.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7, 9월에는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그 3초가 관계를 지킵니다. 둘째, 재물 관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새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사기, 분실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결정은 가급적 미루세요. 특히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1976년생은 의리가 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7, 9월에는 그 의리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형제가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고 해도 이 시기만큼은 거절하세요. 지금은 내 형편도 어렵다. 다음에 여유 생기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그으세요.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돈 문제로 틀어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셋째, 감정 조절입니다. 화 기운이 강해지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7, 9월은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화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자리를 피하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찬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3번째, 물건을 사용할 때입니다. 흑요석 또는 스모키 쿼츠 원석을 휴대하거나 집안에 두세요. 이 원석들은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책상 위에 놓거나 침대맡에 두시면 됩니다. 원석이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으면 호흡을 가다듬거나 멈춤 신호를 받는 촉각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월에 직장에서 큰 갈등이 있었답니다. 동료와의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관계가 틀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는 일인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요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말하기 전에 한 번씩 만지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충동적으로 말하는 횟수가 줄었고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 도구가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7, 9월은 지키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얻은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10월부터는 수확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마무리 구간입니다.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 12월은 정리와 축적의 시간입니다. 첫째, 재물 정리입니다. 올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확장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 적금, 안전한 채권 같은 곳에 일정 비율을 넣어두는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올해 명함을 100장 받았다면 그 중에서 10장만 남기세요. 진짜 필요한 사람, 내년에도 연락할 사람,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추려내세요.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인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인맥 10명이 질 낮은 인맥 100명보다 낫습니다. 둘째, 관계 정리입니다. 올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년에도 함께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하세요. 모든 인연을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인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세요.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쏟는 대상을 줄이라는 겁니다. 셋째, 건강 점검입니다. 연말이 되면 피로가 쌓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내년을 위한 체력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1976년생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이런 기본 검사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마무리가 운을 만든다는 겁니다. 끝을 잘 맺어야 다음 시작이 좋습니다. 2026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2027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무리는 분명히 다음 해의 운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소품, 13월 사용, 수기운으로 화를 식힘, 지갑, 핸드폰 케이스, 차량 내부 소품 등의 활용, 목적은 속도를 늦추고 판단력 유지입니다. 두 번째, 구리 또는 황동 액세서리, 4, 6월 사용, 금기운으로 화를 정리, 팔찌, 반지, 열쇠고리 등 몸에 지님, 목적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 상태 유지입니다. 세 번째, 흑요석 또는 스모키 쿼츠 원석, 79월 사용, 심리적 기준점과 호흡 조절의 촉각 도구, 주머니, 책상, 침대맡에 배치, 목적은 감정 조절 및 관계 보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이건 도구이고 기준점이고 무의식의 신호를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976년 병진생 용띠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분명히 특별한 해입니다. 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기 때문에 잘 쓰면 도약이 되고 잘못 쓰면 과열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해석입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운은 정해진 게 아니라 쓰기 나름입니다. 같은 운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준비와 선택에 있습니다. 댓글에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2026년 내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까지 들은 여러분의 선택 자체가 이미 운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2026년 한 해 잘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